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키도키 옥도끼 옥선생입니다. 네, 황독입니다. 드디어 쌀쌀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곧 수능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예, 그냥 안 추우시죠? 네네. 네, 얼굴만 안 추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조만간 수능을 봐야 되고 이제 수능 그렇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저희가 또 이제 약간 그 심기 내리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올해 어떨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년도 데이터가 기록이 돼서 왜냐하면 이제 전년도 변경된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전년도 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그 선생님 보셨을 때 전년도 입시의 좀 특이사항 정시에서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통합수능 첫 해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상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돌발 변수도 많이 생겼었고 특히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부분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약대가 또 약전에서 다시 돌아와서 약대에서 선발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수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문과, 이과의 점수 발표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는 수학 성적을 정확히 발표를 안 해주니까 문과 애들이 몇 명이나 1등급이 됐는지 이과 애들이 몇 명이나 1등급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각 입시사들이 추정한 자료일 뿐이고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석차 누적이나 배치표를 만드는데 입시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의 지원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더군다나 작년에 또 군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서울대가 군을 옮기고 또 연고대가 또 바뀌어가고 군이 막 옮겨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통합수능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모의 지원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많이들 보셨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 괜찮았나요? 일부 이제 맞은 것도 있고요. 일부 맞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 지원을 했다거나, 완전히 상향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맞았고, 그러니까 딱 적정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그죠? 그렇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의 모의 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맞출 확률이 좀 떨어졌었죠.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안정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 생각에는 거의 모의 지원 쪽으로 몰려가지고 세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의 지원 자체만 갖고 신뢰하는 거 좀 약간 그렇죠. 무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전년도나 아니면 그 관련된 내용들 전전년도라든지 누적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또 어머님들이 갖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죠. 그렇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 문제가 뭐냐면 그 자료를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시는 건 좋은데 의도를 다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쭉 꿰맞춰 버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로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이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확인하시고 검토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좀 해보시는 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년도에 뭐 대표적으로 교차 지원이 많았고 약대 관련되어 있는 내용 특수사항이 좀 있었었고 또 그 이 바뀐 수능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입결 관련된 참고가 어려워서 뭐 주로 모의 지원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하셨다가 이제 의존했죠. 망하신 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어떤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오면서 혹시 변경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많이 봐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네, 그렇죠. 첫 번째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정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 있던 인원들을 간화군으로
굉장히 많이 옮겼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집 군 이동하는 거, 모집 인원 이동한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결과하고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입니다.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모의 지원 서비스는 그야말로 참고일 뿐입니다. 모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제2사에서도 항상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참고용으로 쓰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새로운 참고용 자료이지 쓰는 학생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많이 합격 컷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모의 지원은 참고로만 보셔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설학과, 그 다음에 계약학과, 그리고 작년에 약대 이런 모집 단위들은 아무래도 배치 점수를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입시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컷은 보면 그 정도 점수대들이 많이 몰리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로 금년 결과가 많이 점수가 좀 하락했었죠. 근데 그 점수가 금년에도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대 같은 경우 보면은 전년도 약간 높게 잡혀 있어서 그렇죠. 네. 실제로 합격 컷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점수 편차가 되게 그렇죠. 심하게 났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건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는데 아 이렇게 되니까 약대가 낮구나 생각을 하시고 올해 만약에 넣어버리시게 되면 그렇죠. 데이터가 다르게 변동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죠.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하신 다음에 원서를 넣으셔야 아마 실패를 안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않을까? 그렇죠. 수험생이나 그 학부모님들이 전년도 결과 자료를 다 똑같이 보거든요. 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에 굉장히 높았던 전형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못 쓰게 되고 전년에 좀 펑크가 났다 이러면 뭐 아무리 그래도 매년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쉬운 그런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학생들 보면 뭐 군 가나다군 하면 다군은 예외로 치고 네. 가나군 안에서 웬만하면 뭐 소신 지원한 그렇죠. 학생이나 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보통 어머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그렇죠. 라고 하는 걸 걸고 썼는데 만약 거기서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제 불안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는 소신이고 하나는 불안해지니까 그럼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재수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수를 각오하면 그렇게 써도 괜찮지만 지금 나온 성적에서 재수가 아니라 그래도 한 군데는 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냥 적정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개 예.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정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면 안정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배치표들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고 모든 그렇죠. 그리고 또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도 안정적인 정도를 하나 정도 잡지 않으면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적정 지원에서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에 이동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적정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희망하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해버리면 네. 결국 객관적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대치동 중심으로 보면 좀 이렇게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좀 두려움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게 네. 없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예, 상담해 보면 뭐 지원을 경우 약간 지르는 식으로 그렇죠.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이동을 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입시 결과 나온 것도 보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컷도 높아지는 게 아닌 사례도 굉장히 많이 예,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꼭 가고 싶은 전형이라든가 학과라든가 대학이라고 하면 전년도의 그 경쟁률보다 막 거의 더블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경쟁률 때문에 마지막에 그동안 결정해놨고 고민해서 결정해놓은 내용을 막 뒤집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거꾸로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죠.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곳에서는 아예 허수가 없는 형태로 들어올 수가 그렇죠. 많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경쟁권 안에서는 아예 경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원서는 뭐 나도 시험 잘 보고 나서 그렇죠. 써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입시를 오래 해보신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이나 학생들한테 좀 당부드릴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자료들이 많이 지금 공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주관적이고 나 편한 대로 해석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소신지원 3개를 쓰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1개 정도는 안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안정지원이어야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에 비해서 한 10점 높아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결과가 전전년도의 결과보다 훨씬 갑자기 떨어진 거를 가지고 한 10점 높였다라고 해서 그게 안정지원이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입시 결과도 좀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이 이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반영비가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작년에 가장 크게 교차 지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수학도 있었지만 탐구가 굉장히 점수차가 많았었거든요, 표점이. 그래서 이 지금처럼 뭐 자연계열이 무조건 교차 지원하면 유리하다가 아니라 수학이랑 탐구를 잘 봤기 때문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연계 학생들도 그렇고 인문계 학생들도 그렇고 탐구를 마지막까지 좀 수능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보통 보면은 탐구 데이터에 의해서 재수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더 놀라운 건 재수를 하는 학생조차도 그 다음에 재수하고 있는 중에 6월달 정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이 친구가 왜 재수를 하는지를 모르고 재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 탐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 수능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적 가지고 만나서 컨설팅을 할 때 조금 더 웃는 낯으로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네. 전해드리면서 오늘 옥도끼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상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